복도에서 뛰다가 걸리면 나가서 손 들고 있으면 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일단 못 뛰지. 이 몽둥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학부모님이 그 선생님을 고소한 거야. 위해를 폭력했다. 때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맞을 짓을 한 얘가 잘못한 거야. 뭐 옛날에 때리고 흠집받고 그래서 파단난 거니까 니네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도 혼납니다 그런 얘기하면. 저 솔직하게 100%를 다 말했어요. 선생님들 보면은 100%라 할 거야. 10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살입니다. 제가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해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앉아서 스튜디오에서 게스트분을 초대해서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냈고 그걸 바로 우주톡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슬로건이잖아요. 그 앞 글자를 두 개를 따서 우주톡이라고 지었어요. 좀 유치하지만 앞으로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과연 누구냐? 최근에 제 채널에 나오셨던 초등교사 선생님이셨던 머니테이커님인데 그분과 함께 초등교사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머니테이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전 직장이 초등교사였던 정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니테이커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9살에 교사를 시작해서 37살까지 8년 동안 교사를 했었고 교사를 그만두고 현재 광고 대행사랑 광고 교육 그리고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정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최근에 서초구에서 서희초 사건도 있었지만 네. 요즘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교사 탈출은 지능순이다. 왜 이런 문화가 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떤 뉴스에 그런 게 있어요. 담임이 또 바뀌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다니면서 담임 선생님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러세님 시대는 그랬죠. 네, 저희 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그죠? 왜 바뀌어? 담임 선생님은 실제로 바꾸는 걸 학교 측에서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반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처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조별 발표할 때 좀만 열심히 하면 갑자기 너 조장해, 너 PPT해. 그리고 학점은 똑같이 받아요. 선생님들의 문화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교사분들이 11월에서 12월만 되면 내년을 위한 눈치 싸움을 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조별 발표를 생각하면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잖아요. 어려운 건 해도 근데 똑같이 A를 받고 쉬운 거라도 A를 받으면 갑자기 어려운 거 하기 싫잖아요. 그 일을 하면 뭐가 좋느냐? 승진할 수 있습니다. 승진하면 월급 얼마 올라가요? 승진 체계를 알아야 돼요. 교사, 그 다음에 부장 선생님, 부장교사, 교감님, 교장님이요. 사실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어요. 부장교사면 그럼 얼마를 받느냐? 무려 한 달에 7만 원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올라서 10만 원 올랐어요. 그래서 11월, 12월이 되면 업무 폭탄 돌리기도 있는데 부장 돌리기도 있어요. 부장 아무도 안 하고 싶거든, 솔직히. 아니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부장 선생님 하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지휘관 같아 보이고 네. 되게 좀 저분 잘 나가신 것 같다 해서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부장 선생님 반에 들어가는 걸 기피하는 어머니도 있어요. 왜요? 부장 선생님 바쁜 거 알거든. 그럼 우리 아이들을 못 챙겨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빠삭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학부모들이. 되게 재밌죠. 부장 선생님은 그럼 어떤 업무를 할까 했을 때 보통 선생님들이 일찍 출근해요. 직장인들이 9시에 출근하면 아이들은 그거보다 일찍 와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8시까지는 와야 돼요. 대신 이제 애들이 한 2시면 가죠. 가는 순간부터 이제 확 나뉘어요. 부장인 선생님과 부장이 아닌 선생님. 2시 땅 되면 다시 퇴근하는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들도 혼납니다. 그런 얘기하면. 2시가 되면 어떡하냐. 부장이 아닌 선생님들은 좀 여유롭게 그래도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죠. 수업 준비할 게 있어요? 그럼 교과서 읽어주고 같이 하면 되는 건데? 아니요. 그러면 애들은 엄청 다 떠들어요. 집중을 못해요. 선생님들이 재밌는 거 활동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뭔가 읽어주는 것도 다양한 교구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부장님 어떡하냐면 2시간이 아니라 이미 딱 출근할 때부터 공문이 엄청나게 와 있어요.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이니까 9시부터 공문을 막 날려요. 근데 우리는 피드백을 못해. 왜냐면 부장이지만 수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쉬는 시간에 공문 확인하고 점심시간에 보내고 애들이 가자마자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퇴근이 늦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부장하기 싫다. 진짜 빡세다.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교사의 그 삶을 모르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 우리의 네. 단편적 기억으로만 봤을 때 같이 출근해서 3시에 네. 퇴근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시간이 많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꼬박꼬박 생기시면서 네. 또 쉴 때 쉬고 되게 좋은 직업이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막 교사 탈출이 지능순 이런 게 있지만 제가 교대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거든요. 교사하면 좋은 직장.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바뀐 거예요. 09년도 입학했잖아요. 네. 그때 입결이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언어 2등급이었고 언어 빼고는 다 1등급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반에 수학교육과인데 우리 반에서 한 중하위 정도 됐어요. 제 성적이. 21111이요? 네네. 그렇게 교대가 그때 입결이 높았어요? 교대 입결은 정확하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해. IMF야. 뭐 경제 대공황이야. 이럴 때는 교대 입결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네. 08년도에 그때 경제 있었죠. 왔었잖아요. 왔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 한창 그래서 공무원 열풍이 엄청 불어서 그때 막 공무원은 에듀윌 막 이러면서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여기는 우리 광고주님들의 자리니까요. 언제든지 적극 기다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더 선생님들은 쉬운 거 아니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50명, 60명 다녔잖아요. 지금은 한 반에 몇 명 정도였어요? 지금 제가 했을 때는 26명인데 요즘에는 좀 더 줄어서 20명 초반인데도 있고 네. 학번제가 아닌 경우는 막 10명대 후반인 경우도 있어요. 10명대 후반이요? 네. 이제 아예 달라요. 근데 난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생님 한 명에서 50명 아까 관리하는 것보다 아까 선생님이 현실을 들어보면 너무 빡세잖아요. 네. 애들도 관리해야지, 네. 행정업무도 네. 해야 되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20명으로 진짜 3분의 1 가까이 줄어버리면 네. 이제 관리할 애들도 없으니까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좀 힘들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관리할 애들이 주는 건 더 편해요. 업무는 줄어들죠. 근데 그때부터는 문제가 다른 데서 발생하기 시작해요. 요즘 금 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녔을 때는요. 어머니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선생님 말 잘 들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귀해.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뭐라고 할까? 주장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한 명 한 명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씩 다. 아니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실제 이게 진짜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못한다고 하더라고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제. 아니 왜냐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복도에서 뛰다가 걸리면 나가서 손 들고 있으면 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일단 못 뛰지. 이 몽둥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왜 몽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맞을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물론 체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사실 무섭잖아. 무서우니까 안 뛰어. 일단 뛰어도 선생님 보이면 바로 딱 멈춰가지고 응. 이제 걸어. 근데 이제는 선생님 보여도 뛰어요. 왜냐, 전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 진짜요? 뭐라고? 일단 체벌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고압적인 말도 언어폭력이라고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야, 뛰지 마! 하는 순간 우리 애가 기가 죽었다든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보다는 선생님이 잘못한 거나 혹은 주변 아이들한테 찾고 원인을.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의 체벌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선생님의 그런 권위 그런 것도 되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바닥이 됐고 이제는 오히려 이제 아이들 되게 이렇게 그죠. 된 것 같은데 뭐 이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대표님이 봤을 때 이게 언제 이런 교권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딱 시점이 된 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09년에 들어갔잖아요.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그런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금쪽이 그런 거 단어가 생겨나면서 더 뭔가 부각이 되는 느낌? 혹시 13년도만 해도 체벌이 있었나요? 체벌은 없었어요. 체벌은 없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에 대한 원인은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지켜야지. 아이들은 집에서의 교육이 학교로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들이 선생님 말 무조건 들어.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집에서 혼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 말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 그거 너 잘못 아니야. 그렇게 해서 키우면은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학교 와서 합니다. 분명히 난 얘를 때렸어. 하지만 난 잘못한 게 아니야. 때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맞을 짓을 한 얘가 잘못한 거야. 맞을 짓을 한 게 잘못된 거야. 근데 맞을 짓이라도 했으면 다행이야. 근데 걔는 맞을 짓도 안 했어. 애초에. 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를 쳐다봤대요. 기분이 나빴대. 왜 쳐다봤냐니까 안 쳐다봤대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학부모 뭐 갑질 뭐 이런 것도 되게 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도 뉴스를 보면 야 저런 갑질을 진짜 한다고 사람들이 말이 되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 들어보면 진짜 무섭을 정도로 갑질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점점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좋지 않은 사례들이. 대표님이 경험했던 학부모 갑질 진짜 기억에 남는 갑질 몇 개 있었나요? 선생님이 이제 계셔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학부모님이 그 선생님을 고소한 거야. 아니 퇴임한 사람을? 퇴임을 이미 했는데 왜 고소했냐면은 우리 애를 폭력을 했다. 그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셔야 퇴임하셨으니까. 근데 진짜 좋은 교사, 참교사셨어요. 너무 아이들한테 잘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반에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애가 있던 거예요. 말해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보통 할머니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막 때리는 건 아니야. 근데 엉덩이를 에이 하면서 잘해. 우리 손자 같으니까 잘해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학부모님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애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잘했거든요. 퇴임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애가 그때 학교 폭력을 당했다. 다 퇴임하셨는데 이제 법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 학부모님은 이제 그렇게 고소를 하고 돈을 받으셨죠. 그럴 때마다 저희는 되게 교사로서의 뭐랄까 자부심이 무너지죠. 이제 학부모님들이 막 학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기본인 거죠? 기본이죠. 그냥 굿모닝 인사 같은 거예요. 약간. 아니 나 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도대체 뭐라고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중고등학교는 교무실 따로 있잖아요. 그쵸. 근데 초등학교는 있어요, 애들이랑 교무실. 선생님은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그 반에 있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있을 때 갑자기 학부모가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레벨이 있어요. 레벨. 가장 좋은 학부모님은 전화로 교무실에 전화하시는 분이에요. 담임선생님한테 바로 안 하고 교무실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담임선생님 바꿔달라. 레벨 2는 바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거. 거기까지 괜찮아. 그냥 핸드폰으로 개인 전화로.
밤 11시 전화해도 그 정도는 레벨 2야. 이제 레벨 3은 뭐냐? 워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무실로 와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교무실 다짜고짜 와요. 아무 사전 경고 없었어. 와서 어디 담임 선생님 어디 있냐 얘기하겠다. 그래도 그건 3이야. 왜냐면 그래도 교무실에서 듣고 나서 좀 진정하시고요 하고 선생님 불러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레벨 4는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거기 반 들어가 버려. 수업하고 있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레벨 4 적색 경고. 거기서 그럼 애들 앞에서 뭐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기다렸다가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들어와서 갑자기 말하는 분도 있고 소리를 지르는 분도 극히 있죠. 예전 같으면 돌려서 말했다면 요즘에는 그걸 바로바로 이제 하신다. 그래서 바로바로 하시면 막 카톡으로 새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근데 막 자고 눈 떴는데 막 문자 막 이렇게 와 있잖아요. 아, 이 카톡 보기에 너무 무서워. 나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우울증 약 먹는 분도 많아요. 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잖아요. 선생님들이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믿고 그래도 말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사실 아이들이 들어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한다는 건 교사의 권위를 완전 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배려한다면은 선생님들도 좀 더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 좀 암담하네요. 뭐 안타까운 게 그런 댓글이 많아요. 교사들 너희들 다 그거 옛날에 때리고 촌지받고 그래서 사단 난 거니까 니네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서로 임용된 분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받잖아요, 천지 같은 거. 안 받죠. 못 받죠. 어떻게 받아. 거기다 때려? 어떻게 때려요? 지금 말도 못하는데.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선생님들은 더 이제 상처받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윗세대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과연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억울하지. 억울하지. 돈도 큰 것도 아니야. 막 뭐라고 해 사람들은. 아, 진짜 안타깝네요. 도대체 얼마나 현실이 어두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지금 빡세다는 걸 좀 느꼈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실제로 지금 대표님은 결국 8년 하다가 퇴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아직 사모님, 형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 처우가 안 좋음에도 왜 현재 교사로 계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도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와이프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고 아이들이 정말 올바로 성장했을 때 큰 보람을 느껴. 나는 교사가 천직이야. 딱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사일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올곧은 방향, 믿음, 신념을 지킬 수 있게 우리 사회가 도와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좀 사회적인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고 그리고 자녀가 정말 바른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주는 거. 그게 선생님들이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년차 퇴사하신 우리 정 대표님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되게 재밌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좌상대 출연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찍어보신 거 어떠셨어요? 저 솔직하게 100%를 다 말했어요. 이거 선생님들 보면은 100%라 할 거야. 100%.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또 너무 고깝고 나쁘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개선해 나갈 점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